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어. 그럼 왜 우울증을 치료해야 될까?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울증은. 자, 우울증에 우리가 종류를 얘기하면서 우울증의 원인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은 왜 생긴다? 여자에게 감정에 심리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죠. 요게 문제를 일으킨 게 지속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가 결국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작용되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은 뭐? 상처의 감정이죠. 상처의 감정이 치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치료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울증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신체에서 보게 되면 신체에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인식과 표현과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상처는 어디에 여기 기억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봉인이 돼 있다 그랬죠. 왜 봉인을 한다 그랬어요?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상처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처가 인식하는 것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에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호막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게 우울증인데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더 이상의 상처가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상처가 안 한다는 얘기는 사랑과 행복의 이 감정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상처가 당신에게는 요 정도 상처까지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 자체가 무너져요. 이 자체가 무너지니까 이 자체가 무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울증이에요. 그렇다면 우울증을 치료해야지만 치료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치료해야 상처를 요 사랑과 행복을 만들려면 요 봉인되어 있는 요 상처를 치료하면 이렇게 되죠. 치료하면.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살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대부분의 여자가 이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자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도 있을 거고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남자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여자를 중심으로 부모님도 계실 거고 내 자식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또 이 우울증과 인간관계를 논하게 되지만 이 관련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뭘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랑의 감정, 행복의 감정을 이거를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작은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우울증을 치료해야지만 이 봉인이 풀리면서 이게 풀리면서 이 상처를 바로 사랑과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여자로서의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돼.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한다는 얘기는 사랑과 행복 없이 여자가 그냥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행복은 뭡니까? 여자에게 자기의 의미잖아요.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즉 우울증에 들어가면 삶의 의미가 뭐예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여자가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줘야지만 되는 게 바로 이 사랑과 행복의 가치를 결국은 회복을 시켜줘야 그 여자는 태어나서 자아실현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인생이 의미가 다 사라진 상태로 사라진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사라진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수 없도록 딱 멈추게 해놓은 거예요. 멈추도록 해놓은 그 안전장치가 바로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이 보호막을 쳐놨던 우울증을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갖고
이 인생의, 즉 삶의 의미를 갖도록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울증이 치료가 돼야 돼. 계속 방치되면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10년을 살았다. 우울증 상태로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은 10년 동안 삶의 의미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냥 사는 거야. 애들 밥 줄 때 그냥 밥 주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몰라. 어차피 이제는 인식에도 문제가 생겼고 기억에도 문제가 생겼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삶의 의미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건데 무너진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다시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데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제거를 하고 빨리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울증 치료예요. 우울증 치료. 치료. 그래서 이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힐링이 아니에요. 우울증에다가 힐링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의 힐링. 이 힐링이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하지 못해요. 힐링은 기분 전환이에요. 기분 전환 아시죠? 기분만 전환시켜주면 돼요.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뭔지 모르지만 찌뿌둥하고 그냥 답답해. 우울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기분을 좋게 싹 바꿔주는 거를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 근데 치료는 감정 전환이에요. 감정 전환이라는 건 뭐냐? 이 상처의 감정에서 행복의 감정으로 바꿔주는 거를 바로 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가 여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힐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논했었지만 힐링 강연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이 있던 아니면 상처가 있던 그래서 어디를 가냐? 힐링 강연 많이 들어가요. 유명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그 여자들은 기분 전환하러 간 거예요. 그죠? 놀랍게도 이 강연을 우울증 환자가 이 힐링 강연을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우울증이 봉인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런 상처가 그대로 있죠. 그때부터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못 견디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조금 있다가 이 심리장애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중독증으로 빠져버려요. 그 대신 우울증은 없어져요. 왜? 이게 없어졌잖아요.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상처는 그대로 노출되죠. 쌓이죠. 그 다음에 뭐로 합니까? 이 무의식이. 얘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니까 일단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오로지 즐겁고 재밌는 것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만 가요? 나만 좋으면 돼. 이제는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야. 기분 바로 면해요. 그걸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해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힐링, 기분 전환하는 그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여자들은 가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상처를 치료할 때, 상처가 치료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분이 필요해요. 즉 여자로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여자들이 있어요. 상처를 아프게 느끼는 거 그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감이지. 우울감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분 전환만 하면 없앤다 그랬잖아. 그럴 때 힐링 강연 들어가면 돼. 딱 좋아요. 그럴 때 힐링 강연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울증에 있거나 우울증에 있다. 이 여자가 상처가 작용이 되면서 어렵고 힘들고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우울증으로만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 힐링 강연을 딱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이 다 중독증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을 내게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 신체를 다운시켜서 무의식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는 것을 계속 지속시켜주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표현 쪽으로 해서 중독증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울증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상처는 격혀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중독, 여자에게는 이게 중독증이라고 했잖아요. 중독증과 함께 무엇이 같이 나오나?
상처가 이제 쌓이고 쌓이는데 이게 해리 현상이 나타났거든. 그런데 상처는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니까 중독증에서는 여자들이 중독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 지날수록 상처가 점점 커지는데 해리 현상이 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히스테리예요. 그래서 중독증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은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쁜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다가도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날아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옵니다. 젊은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노인네가 뭐 어떻게 저쩌고 했다 그래서 막 길거리 두고 차고 막 이랬던 게 나와요. 그게 히스테리예요. 자기들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이걸 그대로 봉인을 풀어버리고 중독증으로 빠졌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나는 그 여자가 왜 그런지는 뻔히 알아요. 왜? 중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중독증은 오래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히스테리, 이 상처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히스테리가 만만치 않아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히스테리는 뭘 동반하고 있습니까? 히스테리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잠깐만 받으면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중독증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증에 들어갔다 강박에 의해서 중독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히스테리 증세가 나와요. 이거를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동장애, 감정장애, 뭐 이렇게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히스테리. 이게 좀 넘어가면 이제 한 번 히스테리를 팍 하다가 정신을 확 나요. 그 정신줄 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조현병으로 막 발생이 되고 과대망상증으로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도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중독증은 바로 정신병증으로 들어가는 바로 진입 단계예요. 그래서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살면 되지 하는 여자들 많죠. 지금 아주 많아요. 안타깝게도 정신병증으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어요. 건들면 죽어요. 건들면.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애구 뭐구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중독증이 오래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직접 의식이 느끼면서 이거를 바로 치료해서 사랑의 감정과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들은 상담하면서 뭘 합니까? 자존감을 세워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뭐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지 말고 일이라도 해보고 뭐래도 해보고. 왜? 일중독에 빠뜨리는 거고 뭐래도 빠뜨리는 중독에 미친 듯이 들어가면 자존감이 생겨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거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중독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울증 치료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우울증 치료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강제로 없애버린 거죠. 대신 심리장애가 하나 또 생겼어요. 우울증보다 더 못한 게 뭐예요? 중독증이에요. 여자에게는 우울증보다 못한 게 중독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쓰레기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중독이 돼 들어갔으면 돈이라도 벌어오지. 사회적인 지위라도 갖고 돈이라도 벌어와. 근데 이게 만약에 쇼핑 중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인생 끝난 거야. 돈 쓰는 재미에서 한다고. 근데 먹는 거에 들어가면 먹는 것만 찾아다녀. 근데 맛없다. 못 견뎌요. 식당 그날 난리 집어져요. 댓글 올리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게 히스테리 반응이에요, 이게. 못 견뎌, 이 사람은. 우리는 맛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다시는 안 와.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가만 안 있어요. 못 견뎌요, 자기한테는. 자기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게 히스테리 반응이에요. 예전에 틀림없이 우울증 증세를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중독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돼요. 심리장애 편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이 여자에게 우울증 치료하는 이유는 심리장애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심리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깔끔하게 이 우울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우울증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중독증에도 안 들어가고, 노이로제 관련되는 것도 없고, 심리가 장애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의 장애에서 표현의 장애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과 사랑의 감정을 스스로가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같이 공유를 해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진정한 치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어진 거를 치료라고 알아요. 지금 다 그래요. 상담실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약 안 먹고 상담실에서 치료됐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가 돼 있나? 다 중독증가 있어요. 훌륭한 상담사들이죠. 10만큼 인간에게 10만큼 문제가 생긴 걸 100이라는 문제로 전환시켜가지고 10을 없애게 했대요.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아시죠?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의서를 받습니다. 더 망가지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아요. 왜?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수술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수술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약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1%의 가능성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요. 하기 전에. 근데 상담할 때 당신은 상담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심리장애에서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동의서 받나요? 동의서 안 받잖아. 쥐들이 뭔 용가리 통 빼라고 인생 다 날려놓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심리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인생의 삶의 가치, 몸은 물론 죽음을 넘나들고 있지만 심리는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살인자와 같아요. 그걸 심리살인이다 그래요. 상담사들은 심리살인을 저지르면 안 돼요. 어설퍼서도 안 되고요. 내가 미국에 그때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랑 같이 토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미국에 가서 상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치료가 됐어요. 지들이 아무도 치료 못했던 건 치료됐어요.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그 친구가 치료가 돼서 학교를 잘 다니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가족 전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에요. 왜? 네가 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자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넌 자격도 없지 않냐? 그렇게 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다뤘냐 이거야. 치료가 중요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격이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안 됐으면 너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상담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박사라든가 이 관련되는 사람들, 심리학 박사나 기타 등등 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은데 미국에서 상담 못하는 거냐 했더니 불가능하대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담 관련되는 자격을 가지려면 10년 이상의 학교를 걸쳐서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와 같아요. 상담 하나 하는데 놀랄 노자예요. 근데 여기는 1급 자격증 얼마나 한 달 만에 딸 수 있어요.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 한 달 만에 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담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상담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이제. 왜? 너무 슬퍼요. 그런 자체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담이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명확하게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울증 없애고 중독증 만들어 놓고 우울증 치료했대요. 난 그런 상담사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상담사 지금 몇만 명인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그래서 최소한 뭐를 알자? 본질은 정확하게 좀 알자. 최소한. 어제도 상담사가 오긴 했지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들었던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왜?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작용되는 이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마음으로 해석해내서 이 무의식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이 산책에 어떤 영향을,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서 이치를 가지고서 치료에다가 응용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치료가 안 돼요. 상담은 돼도 치료는 안 돼요. 그럼 그 상담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위험해요. 왜? 그 사람 인생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신체는 살아있을지는 모르나 사람답게 또는 인간답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역할이 지금 현재의 상담이에요. 상담사들 아마 분명히 나한테 돌 던질 거예요. 던지라 그래요. 괜찮아. 어차피 맞아줄 각오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 말은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왜? 어차피 이제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명확하게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술 때 누워봐. 내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쭉 해서 죽어버렸어. 할 수 없네? 그래도 이건 내가 치료했어.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누구 맘대로 그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시키냐? 그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없애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우울증 없애는 건 더 위험해요. 더 엉뚱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없애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장애가 나타나요. 위험한 거죠. 위궤양 치료한다 그러다가 위암 만들어버리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위궤양은 없어졌어. 대신 암이 발생한 것 뿐이지. 난 할 도리 다 했어.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건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치료돼야 돼. 100%. 안 그러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는 그 사람 인생을 담보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상담 일이에요. 나는 가능하면 상담을 하지 말라고 막 뜯어말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인생을 행복하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